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형님 전문가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는 조강 ILI에 대한 뭐 거래 정지가 되긴 했지만 이제 횡령 배임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렇게 알려드렸었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쨌든 이제 힘내시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 팁이라든지 주의사항만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쌍방울, 이것도 이제 요청에 들어온 건데, 이제 쌍방울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좀 약간 비슷한 종목군들이 거래 정지가 돼 있는 게 있어요. 일단 쌍방울하고, 그 다음에, KH 그룹주들이겠죠. 이제 뭐 KH건설, KH전자, 지금 현재 배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남아시아, 이제 해외 도피 때문에 잠깐 이제 뭐 빠져 있긴 하지만, 김성태 이제 쌍방울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입국돼서 어, 구속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두 명이 이제 또 주먹 출신, 뭐 건달 출신, 어깨 출신,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언론 내용을 통해 가지고 저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울이 살아날 가능성, 그 다음에 KT 그룹이 살아날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 1차적으로 이제 뭐 쌍방울이 이제 중요하겠죠. 이제 쌍방울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불법 대북 송금 자금으로 인해서 이제 구속이 됐죠. 바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이 이제 살짝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쪽이다, 나는 또 이제 저쪽이다 하시는 분들은 좀 중립을 지키시면서 좀 냉정하게 보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해석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뭐 해답은 아닙니다. 주관적인 부분이 좀 약간 다소 섞여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이때죠. 이때 이제 공시가 저도 아는데, 이제 무상 감자를 하고 나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됐죠? 김성태 전 회장이 오고 나서 바로 이제 또 거래 정지가 또 이제 몇 개월만 또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들만 놓고 본다면 어, 뭐 물량 매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좀 더 이제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이제 뭐 갑자기 이제 뭐 거래 정지가 된 거기 때문에 좀 더 사태 파악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이 시점이겠죠. 이제 무상 감자가 이제 20대 1입니다. 내가 이제 20주 가지고 있으면 무상 감자를 통하면 이제 한 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전형적인 계잡주들의 보편적인 특징. 주식수 열심히 이제 뭐 발행을 해서 이제 팔아 처먹고, 어떻게 되죠? 다시 이제 주식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무상 감자를 통해 가지고 주식수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이제 시간 지나 가지고 주식 발행해 가지고 또 이제 늘려놓고,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게 계좌주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겠죠. 바로 이제 특히 이달 초겠죠. 이달 초부터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 바로 이제 12전환, 12 발행. 이건 이제 뭐 검찰에서 지금 현재 좀 어느 정도 이제 단도로 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도 하죠. 이제 앞으로 전환사측이죠. 이런 시비 발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위 공시가 너무나도 이제 많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좀 약간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공시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든 또 이제 납입이 어느 정도 이제 됐든 이제 그거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허위 공시가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좀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많이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알짜 회사 뭐 삼성전자 움직임도 느린 이런 종목군들을 또 사자니 또 상승률이 워낙에 안 나오고요. 지수에 너무나도 이제 뭐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신중한 투자,
또 이제 잠깐 이제 먹고 빠지는 자 이런 전략군들로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쌍방울이 살아날 가능성. 이것은 좀 약간 정치적인 성향이 좀 약간 살짝 있습니다. 어떤 거랑 있냐면, 저도 이제 뭐 조사를 해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특히 이제, 야당 쪽이죠. 더불어민주당. 자, 민주당 쪽하고 연결성이 좀 약간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결은 아니겠지만, 이쪽으로 지금 현재 좀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연관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당 대표는 이제 이재명 대표죠. 자,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미국에서 이제 와가지고 다시 이제 활동을 재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제 그 이재명 그다음에 이낙연, 자 여기를 이제 뭐 두 개를 한번 놓고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쌍방울을 너무 이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압박을 검찰 쪽이 이제 뭐 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표가 이재명 대표겠죠. 그러면 쌍방울하고 이재명하고는 반대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낙연 쪽으로 어떻게 보면 연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전 정권이 이제 문재인 전 정권이었죠. 이쪽에 이제 대북 송금 때문에 이제 걸려버렸기 때문에 이낙연 쪽하고 계파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낙연 쪽이 아무래도 좀 연계성이 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이제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KH그룹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좀 약간 민주당 쪽으로 어느 정도 좀 약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재명 쪽인지 이낙연 쪽인지 좀 더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봤을 때는 그 이낙연 쪽으로 어느 정도 조금 쏠림이 좀 약간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고향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뭐 용어상박이겠죠. 나중에 이제 내년도가 이제 총선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뭐 다시 이재명 의원이 총선에 나가서 당선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쪽은 사라지겠죠.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이 됐다 그러면 어, 뭐 이렇게 이제 뭐 반대로 뭐 살아나고 사라지고 이런 게 조금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가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이제 옵티머스 사건, 펀드 사건이 있었죠. 펀드 사건이 있었는데 이재명이 당선이 되게 되면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낙연이 당선이 되면 이건 사라지고 이재명에 대한 뭐 사건들이 다시 또 이제 뭐 불거지면서 점화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뭐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무상감자라든지 뭐 시비전환이라든지 뭐 이런 악재가 있겠지만 저 부분만 해결이 되면 거의 다시 이제 거래 재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살아났던 몰래 죽었어야 되는 종목이었는데 살아난 종목이 대표적인 게 신라젠이 있죠. 신라젠도 얼마나 이제 얽히고 설켰는지, 개인 투자들을 살려주려고 거래 재개를 시킨 게 아니라 특히 이제 뭐 그 정치권이겠죠.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어쩌서 이제 살려준 그런 케이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쌍방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시를 한번 살펴보면, 공시 뭐 볼 것도 없지만 횡령 배임 현이, 야 이거 뭐 7월 11일에 나온 건데 만약에 또 이제 이게 있다 그러면 사실상 뭐 아무리 이제 회사가 개선 기간이 부여가 되고 하더라도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이야기 해드렸었죠. 이건 절대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횡령 배임, 횡령 배임. 이게 대북 송금이 만약에 횡령 배임 쪽으로 이제 뭐 들어간 거다 그러면 회장을 구속을 하고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쳐내고 그다음 뭐 개인의 일탈이다 그러면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고, 그게 아니라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뭐 감아가지고 묶어서 해버리면은
조금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나중에 더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고 내년 총선 이후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KH 건설로 한번 볼까요? 예, 특히 이제 뭐 알펜시아 쪽도 이제 어느 정도 그 있기 때문에 어, 여기 뭐 거래 정지가 돼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 담보 제공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있네요. 금전대요. 예, 전환사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문제입니다. 근데 전환사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잠깐 짤막하게 한번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번에 이제 정권에서 검찰들이 전환사채 이렇게 한번 드자비하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실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인수자가 있습니다. 예, 특정 인수자가 이제 한 명이라고 칠게요. 예, 특정 인수자가 이렇게 있는데 얘 개인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가면 바로 이제 뭐 표적이 되고 이제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어떻게 이제 들어가냐 실제 인수자가 있으면 이제 투자 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자 회사겠죠. 뭐 인베스트먼트 그 다음에 제2로 이제 뭐 무슨 투자 조합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뭐 만듭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인수자가 이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시비를 인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비를 발행을 하면 기업에서는 공시를 내겠죠. 어디 뭐 신규 사업을 추진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미친 듯이 만들고 있는데 이제 뭐 요구르트만 먹으면 생명 연장이 되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신규 사업을 뭐 추진을 하겠다 이런 뭐 공시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시를 내고 나서 어떻게 했죠? 대규모 자금 조달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자금 조달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허위 공시를 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신규 사업 출전한다. 그러면 이제 뭐 세력들 어떻게 해요? 주가 좀 약간 살짝 올려주면 개미들이 이제 벌떼같이 또 이제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도 주가 부양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전환사채 그동안 발행이 됐었던 것들 뭐 1회차 뭐 2회차 한 번에 많은 양이 발행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눠 가지고 조금씩 나눠서 시간차를 두고 발행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1회차가 그래서 이제 주식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주식 전환돼서 시장에 쏟아지게 되면 잠깐 일시적으로 또 빠지겠죠. 그러면 낮은 가격대 시비가 발행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더라도 엄청난 이득.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회차가 또 발행이 되면 또 이제 엄청난 이득.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대량으로 이제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되면 주가는 결국에는 크게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주식 물량보다는 중간에 20에서 30% 정도의 이제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고 나서 이제 납입을 하죠. 이제 인수자가 이제 금액을 하게 되면 이 30%에 대한 이 물량을 먼저 빠르게 주식 전환해 가지고 매도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좀 약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개별 계약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투자금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거의 이제 대부분 이제 한다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명 계좌는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다 이제 세력하고 이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까지 올릴 것이다. 1차로 얼마까지 올릴 것이다. 2차로 얼마까지 올릴 것이다.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이제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하고 나서 차명 계좌 샀던 것들 전부 다 이제 뭐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오면 팔아버리고 시비도 마찬가지겠죠. 하한가에 팔더라도 전부 다 팔립니다. 예, 팔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엄청난 이득을 원하고 빠져나간다라는 거. 이 물량 다 누가 받아줬어요? 전부 다 개인 투자분들이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좀 이제 안타깝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쌍방울도 이제 그런 과다.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쌍방울이 만약에 이 구간에서 무상 감자를 하고 나서 매집이 된 거라면은요. 매집이 된 거라면 이 부분도 이제 살아서 이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거래 재개가 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개인의 일탈, 대북 송금이었고 이제 개인의 일탈 이것 때문이다라고 좀 어느 정도
그 조사 결과가 이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어 쌍방울이 살아나려면 이재명 의원이 당선이 되면 안 됩니다. 이낙연 의원이 전 의원이 당선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오틴 사건이 자연스럽게 묻히는 거고요. 사라지는 거겠죠. 자, 이런 걸로만 봤을 때 쌍방울이 살아나려면 이재명 아웃. 이렇게 잠정적으로 좀 결과 아닌 결과를 좀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타깝죠.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만약 거래 재개가 됐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뭐 재밌게 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잡주 중에 하나였는데 좀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자, 쌍방울 보유하고 계신 분들, 주주분들은 좀 힘내시고 내년도에 좀 약간 결판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김에 올 겨울 좀 따뜻하게 이제 보내게끔 좀 네이도 하나씩 이렇게 사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쌍방울에 대해서 살아날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살아나면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좀 이렇게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